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시진핑이한테 항복 선언을 받았습니다. 항복 무쇠 항복을 받았네요.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이제 경제 식민지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미 재무부가요 중국 부총리 서울로 호출했습니다. 미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어이 저 중국 짱깨 부총리 서울로 오세요. 어이. 이거는 미국에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 원래 중국이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나라 같으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디를 가야 돼요? 중국에 먼저 가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이 야 부총리 일로 서울로 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 서울은 우리 나와버리야. 한국은 우리 나와버리니까 너 건드리지 마. 여기 뭐 선거 개입하면 죽어 이 새끼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있겠습니까? 야 너가 여기 뭐 애들 시켜가지고 리짜이밍 시켜가지고 뭐 공산주의 개헌을 하려고 했다며 확 손모가지 잘라버린다. 뭐 그겁니다. 협박입니다. 협박.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우리가 이거 접수할 거니까는 너 건드리면 너 까불면 죽어. 그 뭐 공갈 협박 말 안 들으면 야 도끼 갖고 온나 야 손모가지 묶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완전히 이번에 그냥 꼬랑지 팍 내렸습니다. 이란 처맞고 저 개작살 나는 거 보고는 아니 겁에 질렸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눈도 제대로 못 맞추치고 있습니다. 시진핑가요. 이게 지금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알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보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 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가짜 시진핑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지금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가짜 시진핑이가 왔다는 이야기가 그 미국 쪽에 나와요. 그 왜냐면 시진핑이가 지금 뇌졸중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러면 뇌졸중이면 얼굴이 혈색이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시진핑이도 혈색이 좋고 지난번에 나온 시진핑이도 혈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짜지. 그래서 가짜 짱깨 시진핑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이 눈도 제대로 못 맞추시더라 시진핑이가. 자 그렇습니다. 뭐 가짜든 진짜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을 식민지로 손에 넣고 시진핑이한테 항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중국은요 에너지 고갈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1조 달러 갖고 와 하면 1조 달러 갖다 줘야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얼마나 퍼주기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중국은 아름답다고 막 그랬는데요. 뭐 밑에서 물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1조 달러치 뭐 중국산 기름 뭐 콩대두 뭐 중국 비행기 뭐 이런 것들 여객기 뭐 보잉의 여객기 뭐 500대인가 뭐 그래 사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엄청나게 퍼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시진핑이 손봤으니까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가면은 아마 이재명이도 손볼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폭락하는 뭐 그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유엔사가 대포권 원을 발령할 수도 있다. 이재명이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엔사 사령관이 6월 4일 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이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뭐 인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 하면은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6월 4일 날 지도자 대통령이 바뀌나 뭐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6월 4일이면 선거 다음 날이니까 6월 4일 날 대포권 원 비상계엄을 발령을 하면은 이 선관위도 들어가 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부정선거 관련 자료가 있나 없나 뭐 그거 싸그리 다 갖고 와가지고 대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예.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손봤으니까 총대장 손봤으니까 그 밑에 잔잔바리들 이 똘마니들 행동대장들은 밑에 트럼프 대통령 밑에 참모들이 알아서 칼빵을 놓는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재명이가요 지금 동네 아줌마가 하는 유튜브까지 잡아들이라고 하명 수사를 내렸습니다. 이 아니 지는 재판도 안 받고 대북 송금 그거 뭐 공소 취소 지 무죄로 만들려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아니 동네 아줌마가 비판했다고 자기 비판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잡아들이라고 하명 수사를 하는데 이 동네 아줌마가 누구냐면 하경숙 우리 전라도 아지매 하경숙 그 대표인데 이거를 잡아들이라고 콕 집어서 하명 수사를 했나 보네요. 자 이재명이가 호르무즈에서 지금 한국 유조선이 피격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모른 척하고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놈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된다. 지 재판도 안 받으면서 동네 아줌마가 제대로 하라고 평소에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하니까 딱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뭐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자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예. 다른 말로 정신병자를 하고요.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최근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서울의 소식 한국 소식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해외에서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가지고 대국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대국방송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이고요. 저희 사무실이 02-711-9642번입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입금을 하시고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010-2609-2023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어가지고 현지 우편요금 조금 뭐 한 2-3만원 지불하시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달러 계좌도 저희가 있으니까 여기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시면은 수수료가 40%가 교보문고로 가니까 이왕이면 저희한테 좀 현금으로 사주시면은 저희가 일부가 수익금 중에 일부가 이제 대북 방송하는 데로 또 들어갑니다. 예.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대북 방송과 반중 운동 하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 8년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요.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요. 트럼프 대통령 회담 전날에 서울에서 그 사전 협상을 한다고 서울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 대한 군기를 잡은 겁니다. 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천공항 뭐 근처에서 만났대요. 미국 정상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가 중국에 먼저 가가지고 사전 협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서울로 중국 국가부주석 일로 오세요. 우리 나와바리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총리가 이 한국의 서울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은 미국의 항복을 선언한 셈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요. 중국의 은행 2개를 지금 금융 제재를 때릴 수도 있다. 지금 이랬어요. 일단은 1차로 경고 서한만 보냈는데 오라고 했는데 안 오면은 뭐 금융 제재 때려버리겠죠. 그러면 중국의 인민은행, 공상은행 2개 자빠지면은 뭐 중국 즉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예. 말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이재명이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접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베센트 장관 만나가지고는 한미 통화 스와프 좀 해달라고 하는데 통화 스와프 해주겠습니까? 야, 이재명한테 안 해주지. 어차피 이재명이 제거하려고 딱 벼르고 있는데. 자
지금 중국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학생들의 윗도리 색상 이게 하늘색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요 밑에 동체 색상하고 이 맞췄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겁에 질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얼굴이 완전히 화가 난 얼굴로 시진핑을 막 노려보는데, 시진핑이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눈을 바닥에 그 시선을 내리깔고 이러지도 못하고 좀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뭐 모습이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계단의 한 가운데에 서 있죠. 이 센터 중심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의 중심에, 여기가 원구단이 뭐 하는 데냐면 옛날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그 재단이에요. 재단. 재단인데 재단의 맨 한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황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황제야. 그리고 시진핑은 뭐다? 시진핑은 뭐 그냥 듣보잡이지. 자, 이 원구단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가운데 쓰고 시진핑이는 왼쪽에 오른쪽에 그냥 찌그러져 섰다. 미 정보 당국은요, 지난번 부산 미중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이가 진짜가 오는 게 아니고 대역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시진핑이가 오리지널이 나온 게 아니고 대역을 내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영어가 한마디가 안 돼요. 그러다가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회담 하기 뭐 한 10일 전에 상해로 와가지고 상해에서 사라졌어요. 그 어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진료받고 뭐 치료받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시진핑이가 지금 뇌졸중이면 안색이 안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뇌졸중이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지금 안색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시진핑이를 지금 실시간 추적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란의 핵무장을 지원한 것이 중국인데, 중국이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렸으면은 이 지금 호르무즈 개방을 유지하고 이란 핵무장을 불허하는데 합의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백기통한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은 중국의 무기를 믿고 미국과 한판 붙어보자고 했는데 도발했죠. 깝쳤죠. 그런데 마두로 잡혀가고 하메네이가 죽을 때 중국산 레이더 방공미사일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니까 겁에 질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 재무부는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에 드론 미사일 부품 등을 공급한 중국 회사 10개를 금융조제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한 대련 소재 정유사 한 곳과 청도 소재 정유사 7곳을 금융제재를 때렸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기름을 달러로 사야 되는데 기름을 못 사오니까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게 대련의 정유사가 문을 닫아버리면요, 동북 삼성 지역의 에너지 공급 중단되고 북한의 에너지 공급 중단되고 북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련항에 해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해군 함정 연료가 없어가지고 함정이 셧다운 되겠죠. 올스톱되고 이제 뭐 페인트가 없으면은 함정 수리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북중국이 에너지가 없고 화학 비료가 없어가지고 농사도 망하고 차량도 안 움직이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청도 지역에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은 청도항에 중국 해군 함정이 연료 부족으로 가동 중단된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원유를 수송한 중국 유조선을 보유한 선사 40군데를 금융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사실상 해상 봉쇄를 때린 거고요. 금융제재를 맞은 해운회사 소속된 선박은 국제 운송망에서 퇴출됩니다. 달러로 입항료를 보내야 되는데 입항료를 못 보내면은 입항이 안 되니까는 뭐 선원들 다 굶어 죽는 거지. 뭐 식량도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의 친구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호출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언론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룰라가 백악관 뒷문으로 출입을 했고요. 여기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고 이 브라질 대사관에 가가지고 혼자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져버린 거지. 시진핑이 만나러 가기 전에 시진핑이 친구 저기 마두로 잡아갔고요. 하메네이 죽여버렸고, 저기 브라질의 룰라 완전히 개박살 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교황을 만나가지고 니 깝치면 죽는다, 교체해버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은 가톨릭 신자인데 교황을 만나가지고 자꾸 이란 편 들고 미국 비난하면은 당신 미국 사람 아니냐? 야, 당신 저기 우리가 교황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이래 하면 되냐? 입 다물고 있어 이 새끼야. 샷다 마우스 너 뭐 깝치면 바꿔버린다 하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 꼬랑지 내렸어요 교황이.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이 젊은 시절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 휴대폰 문자를 싸그리 다 지웠는데 그 문자를 몇십 년 전에 그 주고받은 문자를 다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SNS로 그냥 공유를 해버린 겁니다. SNS에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망신 당했지. 그러니까 이 교황이 오바마 똘마니고 해방신앙을 했고 젊었을 때 남미에서 이렇게 주로 신부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뭐 좌파고 뭐 그런 그 사상이나 이런 걸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몇십 년 전에 지운 서버를 갖다가 그 문자를 다 복원을 한 거야 미국에서. 그래야 그걸 트럼프 대통령 SNS 돌려보니까 교황이 완전히 막 화들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갱하고 더 이상 깝치지 않기로 그래 했습니다. 자, 미 국무부 장관은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탈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으면 너도 아웃이라고 경고하자 이탈리아 총리가 뭐라 하는데 횡설수설 통역을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폭격할 때 그 이탈리아도 공군기지를 그 쓰지 못하게 했죠. 영공 통과하는 거 허락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총리도 교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5,000명 철수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EU의 자동차 관세 25%를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EU가 어딥니까? 독일 자동차죠. 독일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난하고 막 깝친 거 아닙니까? 독일도 친중이고 이탈리아도 친중이고 교황도 친중이고 룰라도 친중이고 시진핑이 만나러 가기 전에 친중 좌파들 싸그리 다 그냥 아구창 날리고 대가리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모든 무역 중단 그랬습니다. 스페인도 자기 나라 영공을 못 쓰게 했어요. 이란 폭격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친중 국가, 좌파 국가, 친가톨릭 국가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총리들을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전부 교체될 처지에 처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은 우파 개혁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두석의 우파 개혁당이 1454석 그리고 1위가 됐고요. 영국 지방선거 노동 보수 양당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다 공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영국 뭐 총리 바뀌고 영국 정권 이제 교체되고 뭐 독일 정권 교체되고 프랑스 정권 교체되고 뭐 교황 교체되고 이탈리아 총리 교체되고 스페인 완전 알거지 되고 그리고 브라질 룰라 정권 교체되고 뭐 쿠바는 이미 넘어갔고 베네수엘라 이미 미국에 넘어갔고 하메네이 죽었고 뭐 그래 되는 거예요. 베센트 그 이미 뭐 하여튼 이번에 끝났습니다. 그 루비오 그 미 국무부 장관이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그 중국행 비행기 안에서 국제 마약사범 마두로가 체포될 당시 입었던 나이키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진핑이를 국제 마약사범으로 잡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시진핑이 똘마니 마두로를 우리가 잡아갔다는 조롱도 되고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루비오 장관이 과거 중국의 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입국 금지를 하는 등 제재를 가했으나 이번에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서 루비오 장관의 한자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오는 사람은 우리가 그때 제재한 사람이 아니야 한자가 달라 이래가지고 허용을 한 거예요. 백기투항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은 위대한 국가 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요. 시진핑이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진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안내하는 등 누가 초청을 했고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시진핑이가 완전히 얼어버렸고 얘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진짜 시진핑이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들어 누워 있고
안색이 안 좋고 걸음 걷지를 못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걷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색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 CNP가 완전히 지금 가짜가 나오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손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 네가 가짜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이 새끼야. 예, 그겁니다. 예. 시진핑이가 미국의 에너지 대량 구매를 지금 뭐 한다 그러고 보잉 여객기 500대를 구매한다 그러고 농수산물 구매 등 뭐 한 1조 달러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1조 달러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물밑에서 뭐 대략 그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네요. 예. 중국이 1조 달러를 상납하는데 당연히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중국은 위대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시진핑이가 파트너로 공동 번영을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환상적 미래로 갑시다. 뭐 이랬는데요. 이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을 하자. 이게 뭡니까? 한번 살려주십시오. 트통 한번 살려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트럼프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로 가야지. 그래 새끼야 네가 돈 다 내니까 임마 네 달러 3조 달러 갖고 있고 그러고 저기 외환 채권 달러 채권 6천억 달러 갖고 있고 그러고 금은 그러고 저기 뭐 비트코인 뭐 많지. 우리가 그거 다 털어먹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환상적인 미래로 가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닭을 잡을 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대화 훌륭했다. 중국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 했고 시진핑 위대한 지도자다. 이번 회담 훌륭했어요. 시진핑 전략적 안전관계 수립했다. 우리 살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저렴하게 도입하던 원유 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에너지난으로 기업이 줄부도하고 있고 농사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그 화학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올 겨울까지 뭐 1억에서 한 3억 명이 굶어 죽고요. 얼어 죽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이므로 미국이 돈을 달라는 데는 모두 다 줘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닭을 잡아서 백숙을 끓이기 전에 우선 털을 뽑고요. 피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뺀다는 게 뭡니까? 중국이 그나마 갖고 있던 미국 국채 6천억 달러 그리고 뭐 그 달러 현찰 한 2조에서 3조 달러 갖고 있고 그리고 금은 비트코인 이런 거 다 털어먹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식량 살 때 달러 갖고 와 그리고 우리 에너지 사가 이래가지고 뭐 4, 5년 뭐 혹은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탈탈탈탈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첨단 부품 소프트웨어 유입이 되는 걸 차단해버리고 그러면 저기 중국은 공장이 안 돌아 이미 공장 다 망했는데 죽은 그 아들 그 저기 불알 만지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미 공장 다 망했는데 제재를 풀어준들 다시 공장이 중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공장 다 떠났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는 없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나오는 달러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그게 피를 쪽쪽 빠는 거예요. 예. 그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달러도 없고 금은도 없고 뭐 달러 채권도 없고 비트코인 다 털어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영토로 이제 토막을 치는 거죠. 예. 그 작업이 2040년까지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 자, 미국의 민주당 의원 70명이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 내 생산,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중국은 최우선 도전이자 관리해야 할 중요한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성능이 안 좋고 AS가 안 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수출이 중단되면 다 망하는 거고요. 지금 유럽도 제재 때리고 하니까는 뭐 중국차 망하는 거지 뭐. 뭐 어쨌든 간에 결국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은 최우선 도전이며 그 관리해야 할 중요한 관계다 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돈 다 뽑아 먹고 해체하겠다 토막치겠다 그 의미를 돌려서 한 겁니다. 마이클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입은 마두로 체포 당시 체육복은요 이재명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재명을 마두로처럼 마약 카르텔 수뇌부로 체포해 갈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위했죠. 마약 수사를 방해했고 그리고 그 이재명이가 한미 경제 협력 강화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베센트 장관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주가 성장률 놀랍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에 돈 많이 벌었으니
투자를 해라. 이거 하니까 이재명이가 달러가 없어요. 우리 저 달러 좀 빌려주세요. 통화 수업 해주세요. 그러니까 배센터가 아이 야 이 새끼야 너 돈 없는 새끼가 저기 이란에다가 50만 불 주고 그 저 레바논도 200만 달러를 줘. 그래? 우리가 미중 정상이 끝나면은 밑에서 알아서 이재명이를 제거하고 돈 가져갈 거야.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미 재무부 장관에게 달러가 없어서 미국에 투자를 못하니 통화 스와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미국 기업들이 한국 주가를 지금 7천 뭐 넘어가지고 거의 8천 다 되는데 주가를 고점에서 팔아치우고 떠나면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월요일부터 이재명이 제거 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 주말에 그 중국에서 정상회담하고 금요일 날 뭐 떠나면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한국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재명이 제거 작업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 개미들은 강제 청산 당하면서 한국 주가가 이제 똥값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다시 헐값에 주워 담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가 미국과 싸우는 이란에 50만 달러를 주고 레바논에 200만 달러를 주면서 미국에 투자할 달러가 없다고 하니까 미 재무부 장관이 알아서 한국에서 뭐 가져가겠죠. 예. 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알거지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제가 어제는 그 미 8군에 좀 갔다 왔습니다. 미 8군은 그 민사처에 가가지고 저기 우리 사진 액자 지난번에 한미동맹단에 제공한 11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기 기증할 수 있는지 그 기증 절차를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방송을 못했고 좀 그랬습니다. 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질하면서 고함을 치자 손을 흔들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룰라도 조만간 정권이 교체되는데 브라질 룰라가 제거될 때 이재명이도 같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시진핑이하고 그 뭐 사진 찍고 셀카하고 하는데 저때 온 시진핑이가 가짜라고 합니다. 시진핑이는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뭐 그러다가 뇌졸중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저때도 가짜가 왔다는 부산에 가짜가 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중국의 셔시에 미국 시장 알고 보니 뼛속까지 중국 스파이 뭐 이런 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미국의 그 시장이 중국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인 간첩이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중국의 셔시에 한국 대통령이 알고 보니 뼛속까지 중국 스파이로 기사 제목을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국 간첩으로 지금 돌려까기 하는 기사를 JTBC가 지금 내고 있다. JTBC가 망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애들이 정신을 차리나. 자, 한국이 마약 수출국이다. 뭐 지금 이런 기사가 KBS에 나오고 있죠. 미국은 물뽕의 원료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인 5명을 체포하였고 한국이 마약 수출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인데 한국 시간 7일 날 뭐 했습니까? 그 우원식이가 그 뭐야 우리 개헌을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투표를 올렸죠.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연방 검찰에서 한국이 마약 수출국이다 하고 딱 때려버린 겁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요 2023년부터 한국산 GBL과 메스암페타민을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미국 동북부 지역에 유통한 11명을 기소를 했는데 5명을 한국인 5명을 미국에서 수사팀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 민주당은 지금 마약 수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다가 2023년에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의 각종 마약 수사 자금을 다 자르고 추미애는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남부지검에 있는 자금 추적 기능도 폐쇄하는 등 마약 수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마약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 전담 부서 폐지, 뭐 예산 삭감, 민주당 검찰 수사 제동의 역사, 뭐 이런 기사 많죠. 마약 수사 막은 민주당 인사 있다. 그리고
마약 수사 골든타임 놓치게 하더니 돈줄도 옥죄 민주당 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황운하 5년간 마약 불과 5배 늘어 전쟁 선포할 수준 아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해체 이재명 정부 새 판 짰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마약으로 잡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스탄 대사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포권 원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이재명을 축출하고 윤석열을 복귀시킴으로써 동맹을 실질적으로 복원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국 CBS 라디오 쇼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대통령이며 북한의 간첩 조직인 민노총과 한몸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에게 네가 진짜 한국 대통령이면 한국 선박과 한국 국민이 호르무즈에서 공격받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빨리 함대 파견해라. 그랬는데 파견 안 했죠. 그러니까 네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고 가짜 국군 통수권자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이 지금 책임 추궁을 한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번에 안규백 장관이 미국의 전정부 장관 만나가지고 이 책임 추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 한미일 협력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13일 디펜스 뉴스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라 하면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 할 때 대통령을 의미하지 서울시장을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하면은 대통령이 바뀐다는 이야기 같아요. 6월 4일부터 그러면 6월 4일날 바뀌겠네. 그러면 6월 4일날 데프콘 1을 발령하나요? 6월 4일날 데프콘 1을 발령하면은 6월 3일날 선거하고 그 선거 각종 자료들이 다 선관위에 있으니까 6월 4일날 데프콘 1 발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재명이 잡아가고 그러고 선관위 압수수색 해가지고 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딱 뒤져보면은 그러면 이제 쭉 나오겠네.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가능성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은 카드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으나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을 경우 바로 폭격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이 완전히 꼬랑지 내렸고 이란도 손절을 했으면 한국도 손절하고 북한도 손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이 제거 작업 들어가고 이재명이 제거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제거 작업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이재명이 제거하려면 일단은 주가를 폭락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 선거가 판이 뒤집어지겠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선거에서 이기고 그러고 뭐 이재명이 잡아가면 되겠네. 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한내 간첩 명단을 북한 TV에 공개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김정은이가 이재명한테 돈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선물을 갖고 와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경찰, 검찰, 사법부에 얼마나 강한 압력이 걸리냐면요. 미군 기지 등을 수백 차례 촬영하고 감청을 시도한 중국인 이명을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안재철 대표와 함께 평택 미군 민사처에 다녀왔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께 전달할 사진 액자 11개와 기념품들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는지를 절차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선물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면요. 법률 검토를 받아서 기념품 전달식을 하는 날짜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에 스케줄을 잡아서 전달하고자 하는데 주한미군 측 일정과 맞아야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6.25 사진전 6.25 때 그 참전에 난 용사들 그 사진 액자 11개 그때 전환길 TV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전달하려고 어제 절차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주한미군에 전달하고 나면요 이스라엘 대사관에도 접촉을 해서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군에 들어가니까 미 신병대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신병이 온대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거기서 한국의 문화, 교육, 뭐 예절 뭐 이런 걸 가르친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6.25 사진전을 좀 상시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전한길 대표님한테 그 한미동맹단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하면 어떻겠냐 하고 뭐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 사진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BTS 공연 당시에 경찰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가 광화문 청계광장이고요. 광화문 청계광장이고 저기 여기가 파이낸스 서울 파이낸스 빌딩인데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6.25 사진전을. 그런데 BTS 공연한다고 경찰에서 이 전시 장소를 조금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전을 치워달라고 해가지고 파이낸스 빌딩에 이야기하고 파이낸스 빌딩 여기 뭐 사유지가 좀 있는데 여기 조금 공원이 있나봐. 그 여기 공원에 이제 조금 이제 잠시 치워놨는데 또 그 공원 관리는 중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한대요. 02-3396-8244 이 과장님이 홍순철 과장님인데 근데 여기서 치우라고 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가 치웠는데 중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경찰에 이 공원을 무단 점유했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 수사를 한 다음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을 갖다가 검찰에다가 또 사건을 송치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이 중구청 공무원들이 옛날에도 이거 빨리 이거 내보내려고 여기 와가지고 막 계속 해코지하고 시비 걸고 막 그랬는데 중구청 공무원들 보면요 애국심도 없고 좀 파렴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민노총 직결지입니다. 집회장소입니다. 여기서 맨날 애들 술 먹고 뭐 깽가리 치고 북치고 그리고 여기다 소변 보고 뭐 엉망진창이라 해요. 여기 한창 관광지인데 민노총 여기다 텐트 치고 뭐 시뻘건 현수막 끌어놓고 하는 그 장소라고.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6.25 사진전을 하니까 민노총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전을 막 본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국기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이런 데서 막 본다고 그러면 여기가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구청에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관광지가 됐으니까 뭐 후원금을 주든지 뭐 지원금을 주든지 뭐 그러지를 못할 망정에 이거를 갖다가 거기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그거를 이게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넘기면 됩니까? 그러고 거기는 공원 공원 부지가 그 사유지래요. 사유지. 파이낸스 빌딩 사유지래. 그래서 우리 이제 안재철 대표님이 파이낸스 빌딩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근데 관리는 중구청이 한다는 거죠. 이제 파이낸스 빌딩도 지금 저거하고 전국 뭐 하여튼 다 좋아하는데 정부 행사한다고 치우라 해가지고 협조했는데 그걸 경찰에 고발하면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중구청장 소통폰이 010-2595-9772번입니다. 국민의힘 김길성 구청장인데요. 여기다가 지금 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까지 올라갔다. 6.25 사진전을 하는데 이거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BTS 행사한다고 좀 치워달라 해가지고 잠깐 치웠는데 그것도 사유지 파이낸스 빌딩이 사유지로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파이낸스 빌딩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중구청 공원 녹지과가 한다고 해가지고 치우라 해가지고 또 다 치워주는데 그걸 갖다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은 이거 결과적으로 이 6.25 사진전을 쫓아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중구청장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중구청 공무원들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6.25 사진전을 갖다가 고발을 때리는 미친 새끼들이 어딨냐고. 여러분들께서요 010-2595-9772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중구청 그 국민의힘 소속 김길성 구청장님이
반국가 세력이냐고. 이거 고발 때리라고 지시했냐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 상을 주고 지원금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하고 좀 뭐라 하십시오. 그리고 중구청 공원녹지과 홍순철 과장이 0233968244번입니다. 그래 여기 홍순철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도대체 밑에 직원들 어떻게 그거 저기 단속을 하냐고. 아니 그 직원들이 이거 저기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저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고발하지 마라. 그 6.25 전시하는 거고 그 정부에서 좀 치우라고 해가지고 협조했는데 그거를 고발하면 되냐. 아 이게 빨리 그냥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고 고발하지 마. 아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구청 공원녹지과 홍승철 과장 0233968244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고발한 거 취하하라고 하십시오.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54 0233965856 0233965852 전부 다 이거 전화 한 통씩 다 돌려주십시오. 문자를 돌리든지. 6.25 한국 전쟁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6.25 사진전을 경찰에 고발하면요. 그 고발한 공무원들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중구청 녹지과 공무원들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김길성 국민의힘 구청장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어느 미친놈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공무원이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그 당장 잘라야 됩니다. 저 여기 전화해가지고 이 고발한 새끼 당장 자르라고 여기 저 중구청장 소통폰 010-2595-9772에 당장 자르고 징계하라고 저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 사진전을 고발한 공무원을 당장 직위해제하라고 전화 한 통씩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모님 우리 저 하경숙의 아침 TV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다는 최수홍 작가의 방송을 쇼츠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3개를 올렸는데 그걸 저 서울시경에서 그걸 삭제를 하고 즉각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압력을 넣는 등 행패가 심합니다. 아니 화물이 항구를 떠나면요. 화주가 중국에 팔거나 북한에 팔거나 우리 정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하경숙 대표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화물을 넘겼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수홍 공작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 북한으로 간 걸로 추정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쇼츠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딱 이재명이가 딱 찍어가지고 하명수사를 한 거야. 이재명이가 밤에 SNS 돌리면서 자기 비판하는 하경숙의 아침 TV를 보나 보지. 하경숙의 아침 TV를 꼭 집었다고 하네요. 이재명이가 밤에도 잠 안 자고 늘 SNS하고 자기 비판하는 글을 쓰는 사람은 계정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비판한 시민 X 계정 차단 논란 해가지고 아니 그 동네 아줌마가 운영하는 유튜브까지 겁을 내가지고 꼭 집어서 수사라고 서울시경에다가 하명 수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냥 딱 구속 딱 이렇게 수사 결과 딱 고정해놓고 이렇게 저기 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경에서 우리 하경수 대표한테 막무가내로 지금 출석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경숙 대표가 수사관 기피 신청서 사건 이송 요청서를 어디다 보냈냐면 국민신문고에다 올렸는데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자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진헌입니다. 02700-5950 진헌이면 이거 중국 사람인가? 요즘에 공무원들 공공기관에 보면요 왜 이렇게 2자짜리 이름이 많아. 저기 뭡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연구관들 그 2자짜리 이름 이 중국 냄새 나는 이름 많았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닌지 우리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찝찝해. 자 읽어드릴게요. 수사관 기피 신청서 사건 이송 요청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피고발인이 방송에서 우리 정부가 원유를 북한에 넘겼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또 화물이 대한민국에 항구를 벗어나면 그 화물은 어디로 가든지 대한민국 행정권과 사법권을 벗어나고 우리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화물의 주인이 어디로 화물을 판매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갖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명을 하니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함정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명을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경찰이 법을 왜곡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구별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 송심의 2심까지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죄가 선고되면 대통령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과거 선거법 재판 관련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제3자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대북 송금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해서 법 왜곡죄, 사심죄 대법관을 26명으로 정원 등 온갖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전원 외환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함께 근무한 이화영 경기도부지사는 800만 불 대북 송금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좋아 대통령이지 상습적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하명을 했다고 해서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방송을 했다고 무리하게 피고발인의 방어권을 훼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화물의 주인이 한 행동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막무가내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우리 경찰이나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관할권이 없습니다. 관할권이 없어요. 관할권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화물을 넘겼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언론 탄압이고요. 이 담당 경찰관 우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 이거 법 왜곡죄로 언론 탄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법 왜곡죄를 걸어버리면 이 사람 옷 뺏길 수도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이 사람 징계 받는다고. 이재명이 이제 조만간에 골로 가는데 정권 바뀌면 이 양반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하명 수사를 지시했으면 이미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서 수사하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 주소지 관할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싶습니다. 서울시경에서 수사를 받으면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수사 결과를 다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의심이 들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주소지 관할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파적인 기획함정 수사가 의심되기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아니 지금 얘들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법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만들고 이재명이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미 구속시키라고 딱 짜놓고서 서울시경에다가 지령 때리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편파적으로 수사를 할 목적을 갖고서 무리하게 피고발인의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습적인 거짓말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이미 수차례 기소되었고 현재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인이 아동을 고문하고 죽여서 지붕에서 떨어뜨렸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스라엘 외교부죠. 외교부. 이스라엘 외교부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했던 가짜뉴스 SNS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경찰관님들은 범죄자의 지시에 따라서 선량한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량한 국민의 방어권을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폐쇄한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의 지시에 따라서 수사관님들이 선량한 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 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 수사와 무관한 지역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자 합니다. 죄가 있다면 제 주소지 관할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기소가 된 상태를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을 폐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 수사는 이미 모든 형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사건을 제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이송해 주십시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합니다. 피고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언론의 자유를 지금 탄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경감 진헌 이 양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법왜곡죄로 걸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이 사람 이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쟁이고 이 사람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야 저거 잡아넣어 이래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수사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하경숙 대표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재명이가 북한에 팔아넘겼다 원유 그때 뭐 90만 배럴이 어디 뭐 북한으로 갔다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우리 정부가 팔아넘겼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니 최성공 작가니 그래 북한으로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인용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그 화물의 주인이 화물을 어디 팔더니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사법 관할권도 아니고 행정권도 아니고 해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쟁이 이재명이가 야 그 가짜뉴스야 잡아넣어 이렇게 했다고 지금 우리 동네 아줌매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법왜곡죄로 해가지고 담당 경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예. 왜냐면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 민사, 형사, 행정 소송 집어넣으면요 이 담당자 이거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거. 담당자 진급은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진흥 경감님 범죄자 새끼가 하는 이야기 듣고 거기 부여가지 마세요. 당신들 골로 가는 거야 이 양반들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 줄 알고 지금 이런 짓을 하나. 자, 하경석 대표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 02-700-5950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재명이가 경찰에다가 우리 외환죄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에서 외환죄. 야 그런 거는 빨리 수사하라고. 야 아니 외환죄로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을 했는데 그거는 수사 안 하면서
그런 거 수사하라고 말한 사람을 갖다가 잡아들이겠다고 수사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께서 전화 한 통씩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아니 뭐 국민들이 말 한마디 하면 동네 아줌마까지 이재명이가 밤에 저기 안 자고 SNS 하다가 하경숙 대표 하는 방송, 하경숙의 무슨 아침 뭐고 하경숙의 아침 TV 요거 보고 야 요거 잡아는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입니까? 이거는 범죄자 새끼가 지 재판을 하나도 안 받는 새끼가. 경찰 여러분들, 우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탄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골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정권 바뀌는 게 안 보이나? 시진핑이도 지금 항복했으면은 다음 주부터 이재명이 제거 작업 들어오는 거 안 보여요 지금? 그러지 마시라. 자, 국민 여러분, 저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저희는 방송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크린 에너지 이제 주문 광고인데요. 하여튼 저희 그 자발적 구독료를 좀 내주시면은 저희가 힘내서 대북 방송 또 하고 반중 운동도 해가지고 북한 중국 무너뜨리겠습니다. 예. 자, 디크레네즈는 우리 김용식 박사님이 저를 이게 살리신 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재를 전문으로 하는 한약학 박사하신데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서 감사해서 제가 매번 이렇게 광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디크레네즈는 만성피로 기진맥진에 좋고요. 26가지 천연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이거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1.2리터 한 병도 팔고 1.8리터 한 병도 팔고 1.2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팔고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도 파는데 주문 전화는 05-632-2358번인데 이게 제가 작년에 1, 2, 3월에 완전히 그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만성피로, 그 과로, 감기 몸살, 뭐 완전 히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우울증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우리 김용식 박사님이 야 이거 먹어봐라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거 먹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때는 제가 이게 뭐 그냥 뭐 증류 한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생순가 싶어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그 머그컵에 넣고 한 잔 풀로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면 하루 종일 그냥 꼬박꼬박 잠을 잡니다. 굳이 그래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커피잔에 원액을 절반 정도 넣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이제 중탕을 해가지고 한 장을 쭉 드시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눈이 깜빡깜빡하다 어느 순간 탁 잠을 자는데 한 열 몇 시간 자는 것 같은데 실제 자는 거는 몇 시간 안 지나.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자고 나면은 이게 몸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면 혓바늘이 자꾸 터지는데 혓바늘 돋는데 이거 먹으면 이게 사라지더라고. 이게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저기 뭐냐 그 오줌이 잘 나와. 소변이 자꾸 마렵고 근데 소변이 왜 마려운가 보니까는 저기 뭐 몸에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26가지 한약재니까 밥 먹어도 마시면 배가 고픈지 몰라요. 왜 배가 고픈지 모르는가 보니까 우리가 닌겔 맞으면은 그 포도당 들어가면은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저기 전부 다 영양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회복기에 드신 분들, 중병을 앓았다가 회복기에 드신 분들, 기력이 쇠하신 우리 중장년층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요로 드시면 좋고 제가 이거를 먹기 전에는 1kg를 못 걸어 다녔어요. 1kg를 만성 피로 때문에. 그리고 이거 먹고 나니까 뭐 3kg, 4kg도 걷고 또 일단은 걸을 수가 있으니까는 뭐 다른 걸 하고 싶다는 활력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책상에 1시간 이상을 앉지를 못했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뭐 10시간, 15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한지 모르겠더라. 자, 이게 지금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가 기존에 66만 원 하다가 올라가지고 77만 원인데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방송을 보고서 왔다고 전화를 하시면은 그러면 대폭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맑은 오향이 이게 한 병에 5병에 3만 원인가 그런데 요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 할인도 해주시고 이 맑은 오향 요것도 넣어주시는데 이 맑은 오향은 저건 허브입니다.
허브인데 이게 엄청 세가지고 저거를 먹으면 속이 꽉 막힌 게 확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MD 저널에도 이게 기획 기사로 실렸는데요. MD 특집 전 세계 최초로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2029년, 2023년 9월달에 실렸는데 영문, 한글 이래 실려 있습니다. MD 저널은 뭐냐면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고요. 현직 의사들이 지필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헛소리 쓰면은 개박살 나겠죠. 고발당하겠죠. 자,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해당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는 이제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한 병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주문전화 05-632-2358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